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세아 메카닉스 할 건데요. 세아 메카닉스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대충 말씀드릴게요.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한 핵이라든지 자동차 내장 부품 그리고 자동차의 모듈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로 다투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 완전 제2의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한국산 알루미늄 관세도 그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거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험을 지금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철강이랑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3배를 인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뉴스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요.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고비를 넘기나 이렇게 했는데, 고비를 넘기니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예전에 5월 2일 날 결론이 나왔었는데 3월 4월 아니면 그 전부터 잠정 조사까지 합치면 그 이전부터 한국 포함해서 좀 전 세계적인 알루미늄에 한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미국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한국도 알루미늄 관련돼서 관세 좀 부과 폭탄 맞을 뻔 했는데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겼고, 근데 이번에는 뭐 합성 수지냐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때 내용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자료니까 조금만 보고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작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이유 없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아 메카닉스가 바로 알루미늄 원재료로 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아 메카닉스가 만약에 알루미늄 관련돼서 과세를 맞게 되면 원청인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LG 전자에서 세아 메카닉스 제품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 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는 상태가 왔어요. 또 미국이랑 중국이 기싸움 벌이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전에 세안 메카닉스 제품이 알루미늄이랑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완성차에 관련된 전방 산업의 완성차를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밸브 하우징이란 말은 이 덮어 씌워서 지켜준다, 이러한 부품을 말을 할 때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운트, 그 외에 플레이트 같은 부분들 전부 다 엔진 혹은 부품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은 당연히 자동차 완성차 쪽이고요, 아니면 전자 쪽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랑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기사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완성차 전체에 적용이 되니까 전방산업은 완성차이죠. 기사 내용이 바로 중국,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도 초비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100% 관세를 이제 주겠다, 이러한 내용 때문이거든요. 5월 12일 기사고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에 25%였습니다. 여기서 100%로 높이기로 한 거죠. 지금 잠시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요약을 할게요. 미국이 먼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먼저 매겼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예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산은 25%만 매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면 거의 4배나 올린 거죠. 태양광 배터리
쪽도 인상할 전망이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4배를 매기는 이유가 15%로는 중국의 저가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의 관세 장벽을 만든다. 이렇게 바이든이 말을 했고요. 중국만 25% 관세를 매겼고 보통 다른 이제 나라의 차들은 2.5%의 세금만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 정도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에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2020, 그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 301조 발동을 해가지고 관세를 이제 그렇게 올리도록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2002년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 통칭 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천억 달러 규모 관세 조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실시를 하겠답니다. 이 제목만 보고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실 게 슈퍼 301조라는 거는 트럼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불공정 무역,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보이거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법, 그리고 뭐 국회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길 수가 있어요. 그게 슈퍼 301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 301조로 한다는 게 이제 바이든의 의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에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 슈퍼 301조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2024년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은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겉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수출액이랑 수입액이거든요.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런 부분, 신에너지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수출 국가는 미국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슈퍼 301조를 발행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 부과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완성차 업체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완성 업체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한 서로가 규제가 하게 되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2019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려고 모든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부품 등 다른 분야로 관세 전장이 확전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알루미늄 아니면 흑연 아니면 히토류, 굉장히 물건이 품질이 좋고 굉장히 싸서 미국에서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흑연, 중국에서만 질 좋은 거 나죠. 그리고 뭐 히토류, 중국밖에 없죠. 이런 게 필요한 산업군들이 있어요. 자동차 안에도. 그러면 이런 애들에 대한 관세 부분,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미국에 수출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량이 수량 수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피해는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안고 갑니다. 그래서 크게 번지는 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종 부품에서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까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되면 2차 전지도 완성차도 결코 좋은 흐름을 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우선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 완성차 부분을 때린다고 하면 이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맞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 적어 놨어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향후 한국이 전기차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